위인이란 삶에서 좋은 일을 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겨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후세에 그 이름이 전해지는 인물을 뜻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머나먼 땅 노르웨이에서 위인으로까지 여겨지는 한국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 백야, 바이킹 등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에서는 현지인들의 대화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리주세요 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미스터리를 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라면을 건네주죠. 그만큼 미스터리라는 단어는 노르웨이에서 라면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다른 나라 라면보다 3에서 4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기록하고 있는 라면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노르웨이에서 라면을 먹으면 무조건 미스터리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 노르웨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그 인기가 엄청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르웨이 국민라면을 만든 주인공은 노르웨이 사람이 아닙니다. 미스터리 라면의 포장지 속 캐릭터와 꼭 닮은 한국인 이철호 씨였는데요. 이철호 씨의 인생사를 들어보면 왜 그가 위인으로 여겨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시련은 14살 때 겪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전쟁통에서도 돈을 벌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 밀짚모자 판매, 냉차 판매 등 여러 장사를 시도했었죠. 그러나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시기에 불어난 임진강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전 재산인 구두통도 사라지고 옷도 하나 없는 상태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운인지 미군들에게 구조될 수 있었고 이후 통역을 하며 미군 부대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수류탄의 파편을 맞은 후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군 야전병원을 돌며 이곳저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나마 모아둔 재산도 탕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노르웨이에서 온 의사 파우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파우스 박사가 그를 치료하는데 전력은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결국 치료를 위해 난민으로 노르웨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노르웨이 거주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 아시아인이 전혀 없었던 노르웨이에서 그는 그저 이방인이었고 홀로 가난하고 외로운 시기를 보내야 했는데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삶을 살며 돈을 모으면서도 이철호 씨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요리였는데요. 한국에서 그리고 노르웨이라는 타지에서도 워낙 배고픔 때문에 고생을 했었기에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라는 직업은 마치 꿈의 직업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이후 요리 전문 대학에 진학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덕분인지 그는 요리 전문 대학을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할 때 받은 장학금으로 스위스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고 오슬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조건으로 스카웃을 받아 일을 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이후 빵 공장에도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여주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렇게 요리와 경영 모두 경험을 쌓은 그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씨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1968년 이철호 씨가 잠시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작은 분식집에서 처음으로 라면을 맛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얼큰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고 이를 노르웨이에 알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노르웨이에 라면을 판다는 것은 당시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철호 씨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35년 이상 노르웨이에 살면서 현지인의 입맛과 다르지 않던 그에게도 맛있었던 라면이 노르웨이에서 통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 노르웨이의 온 농심 관계자를 만나 노르웨이 시장에 라면을 팔겠다 말했고 당시 농심으로부터 3박스의 라면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철호 씨는 농심에서 받은 라면을 가지고 식품회사를 돌아다니며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고 현지 반응은 뜻밖에도 호의적이었죠. 오히려 라면을 파는 그를 보며 라면을 미스터리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철호 씨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농심에게 무려 20컨테이너의 분량의 비용을 낼 테니 미스터리 라면을 만들어 달라고 농심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철호 씨의 배짱과 추진력으로 농심 측에서도 승인을 해주었고 미스터리 라면이 노르웨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심 라면을 그대로 선보이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철호 씨는 한국에 직접 방문해 연구진들과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스프를 개발했으며
그때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가게마다 미스터리 라면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미스터리 라면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2000년대 초 노르웨이 인구만 8,000명의 작은 도시 나르빅에서 시식회가 열렸을 때 그 지역 새롭게 문을 여는 백화점의 개업라면 시식행사에 참여한 이철호 씨를 보기 위해 학생들이 결석한 것이 기사로 보도될 정도였죠. 실제로 이날 미스터리 라면을 맛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사인을 받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노르웨이에서는 미스터리가 라면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칭해지며 현재까지도 이철호 씨를 라면 왕이라 불리며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합니다. 이철호 씨가 향년 81세에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4년이 되었는데요. 그는 미스터리 컵라면의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몇 분간이라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생각하라 라는 말을 항상 해왔다고 합니다. 명언이 있는 멋있는 말을 남기고 간 글을 기리며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보고 노르웨이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으면 그냥 미스터리 라면을 사면 됩니다. 미스터리 라면은 정말 최고예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상업적으로 잘 이용해서 돈을 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 사람 이철호다. 그분은 당연히 교과서에 실려야죠. 이민자 최초로 국민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노르웨이에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중국산이랑 일본산 라면도 있고 가격도 2에서 3배 저렴하지만 도저히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만큼 미스터리 라면만큼 맛있고 현지인들의 입맛을 맞춘 라면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해. 우리 학교 자판기에 항상 매운맛 미스터리 라면이 있어서 매일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급식보다 라면이 더 맛있었지? 보통 돌아가신 후에 위인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미스터리는 살아계셨을 때부터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통했다. 그의 인생 스토리는 그만큼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 요즘에야 수많은 해외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자본력으로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죠. 하지만 이철호 씨는 정말 열정 하나로 사업을 시작해 해외에서 이 같은 성공을 이뤄냈으니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한국 단어가 소고기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면에 언제나 한국어로 소고기 맛이 적혀져 있죠.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하다. 이토록 유명한 사람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한국에는 워낙 인기 있는 라면이 많아서 그런 건가? 대학교에서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깔고 단체로 미스터리를 먹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들에게 미스터리 라면은 필수품으로 여겨졌지.